일본의 유명한 진짜 전설적 야구 감독 아버지가 되게 딸한테 뭐라고 한 아버지도 아니었는데 밥 먹는데 일본도 그런 거 강하잖아. 그걸 먹는데 계속 아이가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아빠가 그때 참고 참다가 막 핸드폰을 뺏으면서 큰 소리 쳤대. 막 좀 폭언도 하고 좀 어리면 그때 그냥 혼나고 말잖아 우리 때는. 뺏기고 막 이렇게 하면. 근데 걔가 가서 GPT한테 물어봤대. 아빠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GPT가 그것만 물어봤는데 자동으로 GPT가 이렇게 신고되는 게 있잖아. 그런 어떤 아동보호법 이런 거에 넘어가는 거면 물어보는 거 자체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일본 같은 경우 그게 돼 있나 봐. 그래갖고 바로 이제 그게 경찰에 신고돼가지고 그냥 아빠랑 가족이랑 밥 먹다가 핸드폰 하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순간 막 너무 안 맞으니까 자기 때는 어떻게 아버지 앞에서 이제 뭐 요즘은 꼰대라고 그럴 수 있겠지만 나도 애들이 밥 먹을 때 핸드폰 보고 있으면 뭐라고 못 하거든. 근데 요새 그게 GPT에 치는 바로 아동보호법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이 바로 집으로 들이닥쳐갖고 막 일본에 굉장히 이슈가 된 거야. 그래갖고 감독 날라가고. 그러니까 애는 그냥 자기는 남들 하니까 핸드폰 했어 밥 먹을 때도. 그리고 아빠가 뺏어가 혼났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좀 억울해. 근데 GPT한테 했는데 경찰이 막 들이닥쳐.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쓰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떻게 써야 되냐 하는 건데 흔히 디지털 네이티브 이런 어떤 AI 문명이라든지 스마트폰 문화, 디지털 문화 같이 태어난 사람들은 디지털 문화가 더 편해 보이지만 의외로 여기는 아날로그가 틀리게 거대한 정말 우리보다 머리가 정말 좋은 몇 배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이 이 시대에 있는 그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못 보던 물건들이 많이 생겼네요. 아, LP하고 작품집들 그리고 그림 여러 것들이 바뀌었죠. 어, 예술가, 특히 작가나 이제 음악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그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AI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를 고도로 막 밀집해서 몰입해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지쳤을 때 병원에 가끔 찾아오시거든요. 뭐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증상이 좋아지거나 뭐 본인이 다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한테 주셔서 저 혼자 갖고 있기는 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병원 방문하는 환자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왔었을 때 딱 들어올 때 뭐 학술적인 내용, 지치는 내용보다는 좀 새로운 자극, 새로운 내 부위를 자극하고 싶어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신동아 고정 칼럼을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어떻게 써야 되는지 건강하게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 부탁을 받고 나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스마트폰 세대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아날로그 세대죠, 그죠? 아날로그에서 저희가 이미 이제 뇌가 다 전두엽이 다 발달된 상태에서 굳어진 상태에서 이제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런 AI를 접하게 되는데 딱 태어났을 때부터 AI가 있는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대 아이들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겪는 스마트폰과 겪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좀 더 깊게 겪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그런 스마트폰이 주는 폐해를 막을 수 있냐 하는 어떤 글을 부탁해서 그 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서 아 이런 것도 있었네 하는 부분들을 환자분들께 실제로 환자분들을 모셔서 말씀 안 하지만 어쩌다 이제 보호자분 같이 오시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좀 안 하게 할 수 있냐는 건데요. 뭐 실제로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문제, 뭐 부모들은 그걸 막 뺏고 아이들을 안 뺏기려고 그러고 잠그고 또 뭐 그걸 또 풀어서 보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부모님이 뭐 스마트폰을 뺏었을 때 경찰에 신고한다든가 막 이런 일로 번지기도 해서 단순한 이제 스마트폰이 어떤 기계, 게임 같이 그런 걸 못 쓰게 하는 정도가 아닌 다른 차원의 어떤 특히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에게는 있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저도 이번 글을 쓰면서 거기서 중요한 부분도 그리고 쉽게 일상에서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아서 이렇게 7가지로 모아가지고 환자분들한테 스마트폰과 좀 스마트폰이 어떻게 나한테 작용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슬기롭게 사용해서 이 스마트폰이 내 몸과 뇌를
안 좋게 하는 걸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주제는 사실 경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은 기계 같아요. 그냥 기계. 이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뭐 톡을 하고, 힘들 때 쇼츠, 릴즈를 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하고, 뭐 자신이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한 거는 이 스마트폰이 하나의 그냥 우리 간, 심장처럼 장기처럼 작용하는 게 아닌가. 왜? 스마트폰 없으면 진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장기 하나가 떠나간 것처럼 막 힘들어하고 막 그걸 찾아 헤매고, 우리가 간이나 심장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이제 그런 우리 뇌와 몸에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느껴본 적 있죠? 막 내가 다른 일에 집중하다가도 갑자기 내 스마트폰에 뭐가 와 있지 않을까, 카톡이 와 있지 않을까, 문자가 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무슨 앱에서 알람이 떠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또 어느 순간 진동이 안 울렸는데 스마트폰에 진동이 울린 줄 알고 자꾸 들여다봐 전화를 받게 되고, 그런 것들은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미 뇌가 스마트폰이 항상 하루 종일 나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장기처럼은 아니어도 이식된 외부 장기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얘를 사용하는 거 말고 굉장히 많이 이 스마트폰이 우리 뇌와 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1번입니다. 1번이 뭐냐면, 보시면 뇌 안식처 사수. 우리가 제일 안식처 하면은 잠을 자는 침실이죠. 수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즘에 수면하면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소아 청소년 때, 청소년하고 소아 때는 성장, 전두엽 발달뿐만 아니라 신체 성장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호르몬들이나 전두엽 발달이 굉장히 수면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두 가지를 하라면, 수면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있을 때 4단계 수면, 석파 수면을 깊은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깊은 수면이 돼야 가장 중요한 호르몬들, 특히 소아청소년한테 중요한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우리가 키가 크고 이런 부분들,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저처럼 이렇게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유튜브를 찍고 뭐 유튜브를 보든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우리 세포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이 세포가 일을 하다 남긴 찌꺼기들, 거기다 또 뭐 세포가 조금 죽기도 하고 조금 다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면 동안 그 쌓은 찌꺼기들을 글림프스 시스템, 뇌척수액이랑 글림프스 시스템이 세포 사이가 깊은 수면에 들어갔을 때 쫙 이렇게 벌어지면 그 길로 그 더러운 물질들을 깨끗이 청소해서 아침이 되면 이제 깨끗한 뇌 상태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데, 이 중요한 건 핸드폰을 보고 특히 이제 자기 전에 이 망막 눈에 블루라이트라든지 핸드폰에 나오는 빛을 비추면 우리가 깊은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것까지는 굉장히 많이 이제 얘기가 돼서 적어도 2시간, 1시간 반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라. 그것도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저는 적어도 그러면 소리만 들어라, 라디오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스마트폰을 안 보더라도 스마트폰이 옆에 있어도 수면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자면 내 뇌는 자는 동안에도 이 뇌가 우리 오장육부를 다, 내 혈관이 제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심장이 뛰고 있는지, 폐는 호흡하고 있는지, 우리 뇌는 그걸 계속 관찰하고 있거든요. 물론 낮에 활동할 때보다는 적지만, 근데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이 뇌가 그 스마트폰까지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항상 같이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신경을 안 쓰는 게 더 수면에 도움 되겠어요? 뇌가 쓰는 게 도움 되겠어요? 당연히 스마트폰을 보지 않더라도 옆에 놓고 자는 것들은 굉장히 큰 뇌에 부담이 되고 깊은 잠으로 가는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편도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자다가 핸드폰 이렇게 알람이나 핸드폰 옆에 놓고 자면 중간중간 깼을 때 자꾸 핸드폰 보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리고 또 시간 몇 시나 보다 보면 또 거기 잠깐 거기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뭐 새로운 소식 없나 보게 되면 또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잘 때 내 안식처인 침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깊은 수면에 관련되는 성장 호르몬과 같은 여러 중요한 호르몬,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향후의 치매나 태행성 뇌질환, 우울, 주의력 장애, 브레인 포그와 연관되는 그 뇌의 노폐물을 제거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제거 못한 상태로 깨자마자 또 스마트폰으로 보기 시작하면 뇌는 계속 지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ADHD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한 축에 이 스마트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이 수면 문제입니다. 제대로 나올 호르몬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제대로 노폐물이 제거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또 하루를 맞이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강렬한 자극인 스마트폰에 계속 노출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ADHD 증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히 한국에 ADHD 약물, 그 다음에 ADHD 증상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도대체 왜 생기는 거냐, 그래서 뭐 양육 방식의 문제냐, 아니면 뭐 타고나는 거냐, 이런 걸 많이 질문하시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응할 거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축이 뭐냐면 스마트폰과 어떻게 경계를 설정할 거냐. 그래서 특히 1번은 수면으로부터, 깊은 잠을 지키기 위해 스마트폰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뇌과학자들이나 셀럽들은 침실에 스마트폰을 두지 않아요. 되게 그 충전기를 거실에 두습니다. 그래서 자기 1시간 반, 2시간 전부터는 딱 거실에 스마트폰을 고정하고 침실에 누워서 자는 걸로 하고, 잠이 안 오더라도 생각이 떠오른다 하더라도 핸드폰을 보지 않는 연습을 하고, 알람도 스마트폰 알람을 쓰지 않는 게 권해드립니다. 예, 그 알람 들으려고 하다가 계속 스마트폰에 노출돼 있고, 그럼 뭐냐면 그건 자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장기는 수면 모드로 들어가도 이 스마트폰 때문에 수면 모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볼 때 이게 원하지 않게 낮에 이제 볼 때도 너무 이제 컬러풀한 여러 가지 막 굉장히 막 시각 자극이 막 뭉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음식으로 치면은 단짠이 막 굉장히 칼로리 높게 막 이런 음식을 한번 먹으면 그 다음부터 흰죽을 못 먹는 것처럼, 내가 원치 않게 정보를 보기 위해, 인터넷을 하기 위해, 카톡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시각 자극이 너무 이제 강렬하다 보면 내가 책을 보거나 컴퓨터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것들 자극들이 기본적으로 그 대비돼서 자극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파민이나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신경 조절 물질을 분비를 덜하게 해요, 상대적으로.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서 있다가 힘들면 앉고 싶죠? 그러다 앉아 있어서 좀 있으면 힘들어요. 그럼 누워요. 그럼 누워 있어서 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서 있다가 앉아 있으면 힘들면 앉아 있을 때 눕지 말고 다시 서 있다가 앉으면 앉아있는 게 다시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그 카톡이나 인터넷 이런 것들, 그리고 전화 이런 것들 할 때 노출되는 빛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흑백 모드, 그레이스케일로 조금 바탕화면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핸드폰을 봤을 때 딱 우리 뇌가 여러 부위가 막 그 시각 자극에 활성화가 돼서 일도 많이 하고, 거기에 이제 도파민 관련된 물질을 많이 나옴으로써 그게 딱 다시 일로 돌아왔을 때 그 일이 집중 안 되는 일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좀 스마트폰이 내 뇌를 자극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각 자극을 최대한 단순화하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레이스케일로 바꾸고, 제 환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바꾸고 훨씬 더 이제 중간중간 스마트폰 왔을 때 보고 일 처리하는데 시프팅 하기가 다시 하는 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스마트폰 보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보고 나면 다시 일하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시작하기가 좀 더 스마트폰 자극을 이렇게 줄여주면은 일로 돌아가기 굉장히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각 자극 말고도 이제 막 띡띡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런 알람 왔거나 카톡 왔거나 그런 거 최대한 쓰지 않는 거예요. 무음 모드나 아니면 뭐 조용한 모드 이렇게 써가지고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뭐 멍 때리거나 이럴 때 자꾸 스마트폰 자극에 의해서 그런 어떤 걸 방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스마트폰 내가 보고서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내가 그거를 선택할 건 선택하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뇌는 그렇지 못해. 일단 딱 내 안에 의식이 안으로 들어오면 그 의식된 정보를 처리하느라고 나도 되게 시간 소모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답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 버리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쌓이면 내가 하루 몇 시간 일하는 것보다 그런 자극을 선택하고 어떤 건 버릴지 결정하는데 집중력을 써버리기 때문에 집중력 저하가 굉장히 저하가 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음이나 앱 같은 거 알람 신호를 꺼놓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 하다 갑자기 이제 딱 옆에 핸드폰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집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죠. 너 지금 핸드폰 왜 보려고 하지?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습관이 돼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장기처럼 자꾸 이제 곁에 없으면 봐야 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보기 전에 한번 열기 전에 비밀번호 누르기 전에 너 지금 이거 왜 보려는 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진짜 그래 필요하면 보는 거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내려놔야 돼요. 왜? 본 순간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선택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 얘가 나를 조절한다는 여기 나온 것들이 보게 되고 그거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동안 또 뭐 새로운 소식 없나 새로운 쇼츠 릴즈 없나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시간 훅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때가 쉰 시간이 또 아닌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좋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바라봤을 때 이 거북목하고 눈 시력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볼 때 대부분 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사람들 지나가는 걸 바라보세요. 대부분 이러고 다니고 계세요. 이렇게 이러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대를 거북목 시대라고 하는데 이 목을 이렇게 핸드폰을 바라보면 목을 이렇게 숙여야 되기 때문에 거북목, 일자목, 텍스넥이라고 하는 이런 목이 생기는데 그럼 경추가 뻣뻣하게 이제 서요. 그리고 나서 이 경추가 이렇게 숙여지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개골이 13kg 약 이 무게를 이렇게 거북목이 아닐 때는 두개골의 무게를 지탱하고 이 경추에서 흉추, 요추 이렇게 자연스럽게 척추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온전히 그냥 이 두개골의 무게를 경추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에 있는 근육이 다 굳죠. 특히 이제 이 후두부 아래는 후두하근 이쪽 근육이거든요. 여기 한번 만져보시면 되게 많이 굳어 있는 걸 느낄 거예요. 이쪽 근육들 제가 환자분들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눌러보면 되게 많이 굳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목 빗근처럼 되게 갖고 쭉 내려오는 근육들. 이런 근육들이 왜 중요하냐면 뼈와 우리 뼈, 척추뼈와 신경, 혈액, 그다음에 근육은 항상 같이 좀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목이 왜 중요하냐면 몸에서 목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좁아지잖아요. 이 좁은 데에 굉장히 많은 어떤 혈관이라든지 신경, 그다음에 림프 시스템이 뇌로 가는 그리고 서로 쌍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몰려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핸드폰 보느라고 이렇게 거북목이 되면서 근육이 깊기 시작하면 안에 있는 혈관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은 수면이 있을 때 씻어 내려가야 될 이 뇌척 수액 순환에 의해서 림프 시스템에서 내려가야 될 노폐물들이 안 내려간다든지 그래서 중력 떨어지고 뇌가 멍한 상태 브레인 포그 같은 상태가 잘 온다든지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무거우니까 긴장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신경계 실조증 같은 것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또 하나 ADH 말고 이슈가 된 질환이 자율신경계 실조증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 앞쪽 이 정맥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쪽 부분인데 이쪽 부분이 림프계 배출액이 빠져나가는 그 부분이기도 한데 이쪽이 굳어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우리 몸에 쌓여 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 목 경추 1, 2, 3번 이쪽이 우리 자율신경계 조절센터랑 되게 연관이 되는데 항상 이쪽이 긴장되고 굳어 있으니까 평소에 하루를 보낼 때 이완을 못하고 멍 때리지 못하고 항상 긴장돼 있는 투쟁 회피 반응.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화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이런 상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굳기 시작하면 일단 어깨도 승모근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 두피 근육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굳어 있는 그래서 막 두통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굉장히 막 단단해지고 항상 여기 열이 있는 이런 상태가 돼서 자율신경계 실조증이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된 것도 이 스마트폰의 사용 그래서 목 근육이 경추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볼 때 내 시야를 보기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지 말고 20분을 바라보면 20초를 먼 곳 바라보고 보고 눈높이에서 좀 바라보는 연습 거북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고 또 하나가 이제 지루해지는 연습을 하자. 아까 말씀드렸죠. 앉아있다가 힘들면 우리가 눕지 말고 다시 서서 다시 앉는 그런 연습을 하자. 왜? 내가 자꾸 편안해질수록 그 편안함이 리셋이 되니까 내가 조금 더 귀찮고 힘든 일을 하면 일상이 조금 더 편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편한 걸 자꾸 찾다 보면 일상이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 지루해지는 연습을 하면 스마트폰을 찾는 거를 조금 덜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되게 스마트폰 볼 때 왜 보냐고 했을 때 쇼츠 릴즈 같은 거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쇼츠 릴즈를 보게 되는 이유가 감정적으로 힘들 때 자꾸 원하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거나 무기력할 때 불안할 때 이렇게 쇼츠 릴즈를 막 돌려서 많이 보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 순간에는 편해지는 거지만 그건 어떤 메커니즘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진통제, 센 진통제를 먹거나 아니면 술 먹거나 괴로울 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술에 중독이 되고 쇼츠나 릴즈에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쇼츠 릴즈 아니면 조금 더 핸드폰에 빠지게 되는 그런 감정들을 기록을 해서 그 감정들을 감정일기나 뭐 감정시계처럼 시간마다 그 감정을 기록해서 직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다. 똑똑한 핸드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들 특히 소아 청소년들에게는 스마트폰과 같이 태어나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뇌는 스마트폰을 외부에서 심어놓은 그런 장기로 인식할 수 있다. 근데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장기를 함부로 떼낼 수 없으니까 막 그 장기를 떼내면 힘들죠. 아이들은 또 그렇게 빼내려는 부모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그 장기를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를 배워야 된다. 그거는 경계를 잘 정하는 건데 특히 어떤 경계? 내 가장 중요한 수면을 보호하고 감정을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몸의 근육, 그 다음에 척추 이런 부분들에 있어 스마트폰이 내 어떤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그 경계를 잘 정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제가 장기로 표현했는데 우리 장기들, 우리 간이나 뭐 장, 심장 이런 것들은 아주 우리가 잘못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은 어머니나 아버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사주시긴 어머니, 아버님이 사주셨지만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장기처럼 작용을 하는데 결국 뭐냐면 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핸드폰 회사나 이 관련 앱, 쇼트릴즈 이 만든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경계를 잘 설정하지 않으면 내가 타인과 만나지 않아도 굉장히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살게 되는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다른 사람과 어떤 선, 거리, 경계를 잘 정해야 내가 사회적 생존이 높아지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뇌가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을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근데 그 더 생긴 그 하나가 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저기 대기업의 어떤 빅테크라든지 여기도 들어가 있는 다른 회사들의 이익. 그러니까 어떻게 좀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핸드폰 뺏으려고 하는데 뺏긴 힘들어요. 왜? 장기가 뛰어나가는 걸 장기를 뜯는 거니까. 그쵸? 근데 또 안 사주기도 뭐란 게 뭐냐면 다른 애들은 타고 있으니까 다른 그런 장기를 다 차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 다니는 회사들은 그런 빅테크랑 연관된 다 회사들은 어떻게든지 이 스마트폰에 좋은 앱을 만들어 갖고 그걸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을 벌어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단 노출이 되면 끊기 힘든 어떤 그런 장기가 돼버리는데 그걸 막 일부러 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일단 그 성질을 쓸 때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심장 박동처럼 우리가 내가 막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서 처음 만날 때부터 어떤 선이나 경계를 정해놓고 쓰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살기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아야 되죠.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상당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죠. 우리 사람 만날 때도 그런 걸 갖고 막 만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우리 삶에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싫은 사람이 옆에 계속 누워있다가 내가 잠 자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같이 살면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누워있는 것만으로. 근데 얘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다 컨트롤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내가 써서 내가 스마트해지는 그런 전화기가 절대 아니다. 얘가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잘못 쓰면 얘한테 내 생명에 어떤 관련된 부분과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뺏길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알고 써야 된다는 거죠. 또 그만큼 또 알고 쓰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쓰는 게 아니고 걔가 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특히 이제 아날로그 세대에서도 더 이제 중요하게 하는 부분은 여기다 다 써놓으면 잊혀지지가 않잖아. 기록이 지워지지가 않잖아. 얼마나 괴로워. 그러니까 잊혀지고 싶은 권리도 얘네들이 다 사라지겠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얘를 통해 나를 굉장히 많은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빅테크라든지 사람들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내가 안식처 같은 걸 만들고 경계를 확실히 치지 않으면 남의 인생 사는 거, 에너지 뺏기면서. 되게 중요한 게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이 내가 스마트해지는 게 아니다. 만든 사람, 만든 그 기업들이나 이걸 돈을 버는 사람들만 스마트해지고 있다. 되게 중요한 거.